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 근무하는 전기 담당 교수 오기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전사고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전기의 정의, 그 다음에 전기의 역사, 그 다음에 재해 현황, 또 감전재해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또 발생되는 그 감전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일 처음 전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주상의 모든 물질들은 기본 그 단위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자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중간에 그 양성자와 중성자의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 최외곽에 전자가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전기는 이 중성자와 이 전자 사이에 어떤 반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질을 전기라는 그 정의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제일 바깥에 있는 이 최외곽 전자를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유전자가 외부의 충격을 받아서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한꺼번에 이동을 하면서 전기의 이동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의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보다는 어떤 에너지의 이동의 한 형태다. 이렇게 전기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전기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인류 최초로 전기 현상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 BC 600년경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발견을 했느냐 하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호박이라는 이런 돌에 모피를 이렇게 문지르다 보니까 이 모피가 호박에 이렇게 그 당겨가는 그런 힘이 있더라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레스가 전기를 그 그리스어로 호박이란 일렉트론이란 명칭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레스가 발견한 이 전기를 우리가 정전기라 합니다. 즉 보면 고요한 전기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전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기는 정전기와의 반대 개념인 동전기입니다. 움직이는 전기, 다이나믹 일렉트리시티라고 합니다. 이 다이나믹 일렉트리시티는 제일 처음 그 1800년도에 이탈리아의 알렉산드로 볼타라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볼타 전지를 이렇게 발명을 하게 되면서 이 그 전압에 대한 그 개념을 형성하였고 또 그 다음에 1831년에 그 영국의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렇게 그 학회에다가 발표를 하면서 우리 또 어떤 그 코일에다가 그 막대 자석을 급속하게 넣었다 뺐다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자기장을 띠고 그 자기장이 시간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 변하는 것이 곧 전류다. 이렇게 이제 마이클 패러데이가 이렇게 전류에 대한 개념을 잡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876년에 미국의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이렇게 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전기를 쓰게 되었는데 이때 쓴 전기가 우리 직류입니다. 직류 전기인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에디슨 사진과 우리 에디슨이 발견한 이런 그 직류 그 백열 전구가 있습니다. 우리 또 직류하고 또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또 교류가 있죠. 그죠? 교류가. 우리 세르비아 출신의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그 에디슨 밑에서 연구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1888년에 그 교류 유도 전동기를 이렇게 발명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교류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직류는 또 어떤 거고 교류는 어떤 건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는 우리 이제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직류는
전압이나 전류가 시간에 상관없이 아주 일정합니다. 정 얘기하면 전압의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대신 직류는 전기를 모을 수 있는 축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즉 얘기하는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전기를 이렇게 만드는 단가가 교류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전기를 이렇게 전력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전기를 공급을 이렇게 하는데 전기 요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미국의 상위층 특권층의 국민들밖에 쓰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연구하던 니콜라 테슬라가 그러면 좀 싸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발명을 하게 된 게 교류 발전기고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교류는 이렇게 파형을 이렇게 정연파 파형을 가집니다. 약간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지만은 배터리 축전지가 없이 이렇게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직류에 비해서 상당히 싼 값에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의 직류와 테슬라의 교류가 이렇게 미국에서 사실은 한판 승부를 붙었는데 결국은 니콜라 테슬라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우리 일반 대중들이 교류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는 고종 황제 시절에 1887년 3월에 경복궁 후원 향원정이라는 곳에서 우리 백열등을 처음 이렇게 점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를 사용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기재해의 종류, 그 다음에 재해 현황, 재해 사례 이런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리한 전기를 이렇게 사용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 전기를 또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 감전으로 인한 전격재해라든지 아니면 단락 합선 뭐 이런 걸로 인한 전기 화재, 그 다음에 정전기 방전에 의한 정전기 재해, 낙뢰로 인한 낙뢰재해, 전자파 장애, 그 다음에 전기 아크, 스파크로 인한 화재 폭발 이런 재해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재해가 얼마만큼 발생이 되는지 그 재해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999년도에 보면 879명의 감전재해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감소 추세로 있다가 2017년에 이렇게 보시면 312명이 전기재해로 이렇게 다치거나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 중에서 그러면 전기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이렇게 사망자 수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것도 199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추세는 쭉 감소 추세로 있는데 사망자가 많이 발생되었을 때는 2000년도에 107명, 그리고 또 작년도 2017년에는 22명의 감전으로 인한 사망재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망재해를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재해자 수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이 약 한 10% 정도가 됩니다. 우리 다른 떨어짐이나 넘어짐이나 충돌, 우리 부딪힘이나 이런 재해들은 사망률이 약 한 2% 정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데 전기재해는 약 한 10% 정도 수준으로 아주 높게 사망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기재해는 어떤 강도가 이렇게 높다, 아니면 사망하지 않더라도 어떤 전기 화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그런 불행한 그런 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상당히 좀 다른 재해에 비해서 이렇게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재해를 비록 발생률, 빈도율은 낮지만은 전기재해를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이렇게 우리 감전 사고 현황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건설업입니다. 건설업.
건설업이 우리 감전사고의 거의 50%는 안 되지만은 거의 50%에 가깝게 육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과 그 다음에 기타의 사업,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전재해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업종은 건설업이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건설업이라든지 우리 제조업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 사례를 또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 현장에 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합판을 이렇게 이제 절단을 이렇게 하는 원형 토끼개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원형 토끼개에 전기가 들어오는 전선이 이렇게 까지면서 이렇게 누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작업자가 이렇게 사망한 그런 실제 사례입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피복이 이렇게 손상이 돼서 까진 부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작업을 하다가 불행하게도 누전에 의해서 감전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원형 토끼개를 인출하는 분전반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왼쪽에 보시다시피 접지선이 이렇게 좀 불량하게 접속이 되어 있고, 누전 차단기도 테스트 버튼으로 이렇게 정상 작동하는지 시험을 해보니까 정상 작동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 누전 차단기나 접지가 제 역할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감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예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감전과 인체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전재해는 그러면 우리 감전을 영어로는 일렉트릭 쇼크, 그걸 직역을 하면 전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인체가 전기적인 충격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체 일부 또는 전체에 전기가 인체에 흘렀을 때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을 얘기하고, 또 그로 인한 떨어짐이나 전도라든지 그런 2차 재해를 유발하는 것을 우리가 전격재해, 감전재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전재해의 특징을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 뭐 감전재해를 실제로 실험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실험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감전재해가 일어나는 그런 그 사례를 이렇게 보면 우리 전기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기 작업자보다는 우리 일반 작업자에서 감전재해가 더 많이 일어나고, 또 전압으로 볼 때는 전압이 높은 전압보다도 우리 산업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220V나 380V 같은 저압에서 감전재해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전의 위험을 이렇게 결정하는 인자가 총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통전 전류의 크기입니다. 우리 인체에 얼마만큼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흘러 나가느냐에 따라서 심정지 또는 심실세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의 전격만 있고 그냥 별 반응이 없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전 전류가 얼마만큼 인체 내부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어떤 재해가 발생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시면 통전 시간입니다. 과연 우리가 인체 내부로 전류가 들어와서 빠져나갈 때까지의 시간이 몇 초가 걸렸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는 통전 경로입니다. 우리가 전류가 인체 내부로 들어와서 심장을 거쳐서 빠져나가는지 아닌지 하는 그런 통전 경로가 있는데, 그 통전 경로가 또 우리 감전사고를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인자가 되겠고, 네 번째는 전원의 종류입니다. 직류냐 교류냐. 그 다음에 5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인체 저항입니다. 인체 저항. 우리 인체가 감전사고가 났을 때 땀을 많이 흘렸느냐 아니면 건조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전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음의 법칙이 있죠.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을 보시면
I는 R분의 저항분의 전압이 되죠. 그래서 이 저항을 인체 저항으로 봤을 때 저항이 높아지면 인체로 통전되는 전류가 적어지게 되고 저항이 낮으면 인체로 통전되는 전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 저항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통전 전류의 크기에 대한 그런 우리 반응에 대한 구분인데 우리가 제일 처음 최소 감지 전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 때 PC 본체 같은 거를 이렇게 만지면 약간 찌릿할 때가 있습니다. 약간 찌릿한 정도. 그거를 우리가 그 정도를 최소 감지 전류라 그럽니다. 그 전류의 크기는 1에서 한 2mA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고통 전류와 이탈 가능 전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누전되는 금속체라든지 전기 설비에 이렇게 접촉이 되면 본능적으로 손이나 인체를 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 전류나 이탈 가능 전류라는 것은 이런 누전되는 금속체에 접촉이 됐을 때 손을 떼거나 인체를 뗄 수 있는 그 구간의 전류를 우리가 고통 전류와 이탈 가능 전류, 그래서 약 한 15mA 정도까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수 전류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50mA까지인데 이 불수 전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전되는 전기 설비나 금속체에 신체 일부가 접촉이 됐는데 내가 손이나 신체를 떼고 싶은데 뗄 수 없는 구간을 우리가 불수 전류라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이 구간에서는 어떤 심장의 이상, 심장의 부정맥, 우리가 이거를 심실세동이라 그러는데 심실세동은 일어나지 않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수 전류 구간을 지나면 이제 심실세동 전류 구간이 되는데 이 전류치를 우리가 50에서 100mA가 됩니다. 100mA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심실세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심장이 평상시에는 아주 우리 머리 소내에서 아주 작은 전류 신호를 받아서 심장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 갑자기 외부에서 아주 높은 많은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심장이 갑자기 그 부정맥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그 급작스럽게 뛰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 심실세동 현상이라 그럽니다. 이런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전류를 심실세동 전류라 그럽니다. 우리가 감전사고가 나게 되면 이 심실세동 전류 구간을 지나서 심실세동이 일어나고 나서 시간이 더 경과된다 그러면 심정지가 돼서 감전으로 사망되는 그런 재해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감전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아마 상식적으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접지를 해야 된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뭐 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러면 과연 접지를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접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접지는 보통 어스 또는 그라운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 한자적인 의미에서 보면 전기를 땅으로 접한다. 우리 여기 그림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림에서도 어떤 접지극, 접지봉을 땅으로 이렇게 심어가지고 접지선을 우리 설비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을 제일 단순하게 우리 접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접지는 어떻게 해서 우리 감전을 예방할 수 있느냐,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까 여기 변압기, 아까 보신 것처럼 변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설비, 여기는 저압 전동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전동기가 예를 들어서 누전이 됐습니다. 누전이 되고 그 다음에 누전이 됐을 때 이 전동기를 우리가
인체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접지를 우리가 외함접지라 그럽니다. 외함접지. 이 외함접지의 저항은 100옴 이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옴 이하. 아까 우리 인체 저항이 1000옴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누설 전류가 어디로 흐를지 이렇게 봤을 때 100옴으로 흐를지 인체 1000옴으로 흐를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전류도 저항이 높은 쪽보다는 낮은 쪽으로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누설 전류가 접지를 통해서 땅으로, 대지로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우리 작업자를 감전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접지를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외함 접지 쪽이 저항이 인체 접지에 비해서, 인체 저항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누설 전류가 외함 접지 쪽으로 흐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에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에, 과연 어떤 부분에 그러면 접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재 외함, 금속재 외피 및 철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모든 금속재 외함, 전기설비, 철대 이런 부분은 접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전전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안전전압은 30V인데 30V 이하에서는 접지는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 30V 이상의 안전전압 이상의 전압이 통전되는 모든 전기설비, 금속물질은 다 접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302조 접지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지를 해야 되는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전 차단기는 보시면 이렇게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요게 빨간색과 녹색형 버튼이 있는데 요게 테스트 버튼이라 그럽니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나서 동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눌러서 측정을, 테스트를 하는 그런 기구인데, 이 테스트 버튼이 적색이 있고 또 녹색이 있습니다. 그럼 적색과 녹색의 차이는 뭐냐면, 적색은 우리가 누전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과전류가 흘렀을 때, 그 다음에 합선이 됐을 때, 이럴 때 다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녹색형 누전 차단기는 우리 과부하 때는 동작을 못합니다. 우리 누전이 됐을 때나 합선되었을 때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과전류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과전류로부터 전기설비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선용 차단기라는 그런 설비를 또 같이 설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버튼이 또 노란색이 있죠, 그죠? 이 노란색도 우리 적색형 빨간색 테스트 버튼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전 차단기의 동작 원리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요렇게 이제 우리 선이 두 가닥 선이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이 있는데, 이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이 관통되도록 이렇게 영상 변류기라는 것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누전 차단기 안에 있는 부품인데, 우리 던킨 도너스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죠? 요 영상 변류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요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의 전류의 차이를 감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전이 안 될 때는 두 선의 전류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렇게 설비에서 누전이 되면 요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의 전류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죠? 차이가 생기는데 요 차이가 아까 304조처럼 30mA 이상의 차이가 생기면 0.03초 만에 전기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 누전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요 누전 차단기는 아주 이제 우리 감전 방지용으로 아주 고감도형인데, 그러면 요 영상 변류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요게 누전 차단기 내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밴드 타입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 선이 이렇게 관통하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요 빨간색과 파란색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의 전류의 차이를 감지해서 동작을 하는 게 요 누전 차단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접지와 누전 차단기 설비적인 대책을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우리가 그러면 이런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착용하는 절연용 보호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연용 보호구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 절연용 보호구의 내전압성이라 그럽니다. 전압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한계가 7000V까지입니다. 7000V. 그러니까 우리가 7000V 이상이 되는 선로에서 작업을 할 때는 절연용 보호구, 우리 절연용 안전모라든지 절연용 신발, 절연화를 이렇게 신어도 우리 작업자, 우리 인체를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000V 이상의 고압 이상의 전기를 이렇게 쓰는 장소에서 전기 작업을 할 때는 절연용 방호구라든지 활선 작업용 기구, 활선 작업용 장치를 하고 표시 용구를 하고 하는 이런 식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접지와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라든지 아니면 절연용 방호구를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감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감전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편리한 전기를 아주 편리하게, 더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안전하게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안전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접지나 누전 차단기, 그 다음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이런 작업 상황에서 이런 안전 조치를 반드시 한 상태에서 전기 작업을 하고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해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감전재해와 그 예방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